안녕하세요. 정세희 기자입니다. 오늘 드디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총 4명의 후보 중 1명이 선택되는데요. 후보들이 꿈꾸는 국가의 모습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펼칠 건지 공약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공약들이 향후 우리 삶을 바꿀 거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4분의 후보들 공약을 모두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여건상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큰 2분,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공통점을 콕 집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홍준표, 윤석열 이 두 후보의 경제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을 취임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직접 챙기고 금융지원 50조, 희망지원금 최대 43조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장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돕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분별한 국가주도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재정 포퓰리즘을 중단하겠다는 건데요.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시장이 중심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앞세워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또 기업이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돕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떤 공약을 했을까요? 홍 후보는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전문가들을 모아 비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임 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력하며 부동산, 가계부채, 코로나 극복 등 긴급 현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고 했죠. 또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대출 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 대사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공약이 있는데요. 바로 주식 공매도 폐지입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게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고 국내 자본 유출을 막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또 올해 기준으로 90종 2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준조세 형식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 보완하겠다고 하는데요.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해 가계 승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공약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볼까요?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 홍 후보는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 정책이 되도록 하고 모두의 소망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 제도를 도입해 서울 강북 지역 4분의 1 가격의 쿼터 아파트를 짓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 시 용적률을 145%에서 1,500%로 상향 조정하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고 노후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이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또한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일부를 감면합니다. 윤석열 후보 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를 포함한 250만 호 이상을 임기 5년 내에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선납입, 80%는 장기원리금 상환을 하는 겁니다. 또 3기 주택 신도시와 역세권 일부를 포함하고 GTX 연계한 철도망 신규 택지를 조성합니다. 5년 이상 거주하고 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공급도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분양가는 주변 시세 50%에서 70% 수준입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절반을 공공기부 체납 방식으로 전환해 재원 투입 없이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양도소득세를 인하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두 후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실행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거나 폐지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 국민들에게는 두 후보의 공약 모두가 반가운 소식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후보의 공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잠시 후에 다른 공약 비교로 찾아오겠습니다.